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제 발표가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연기금 장기자산 배분과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설정 및 체계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았는데 최근에 연기금들이 굉장히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OCIO를 도입하면서 OCIO의 R&R이 과연 뭐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 한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배분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흔히 전략적 자산 배분이다라고 해서 SAA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럼 뭐가 SAA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는데요. 이론적으로는 SAA는 연금 수익률, 보통 이제 연금이라고 제가 이렇게 통칭을 하겠습니다. 연금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이다라는 얘기는 가장 이미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SAA는 그러면은 연금의 장기 추계를 위해서의 관계라고 하는 건 연금의 재정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리스크 에피타이트를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그 자산 배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SAA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조금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혼란도 있고 조금 오해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벗어도 되는 거죠? 벗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굉장히 답답한데 이게. 이슈는 그래서 장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가 장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SA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할 건데 그런 의미의 원래 의미의 그 SA라고 하는 거는 그럼 누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 장기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누가 결정을 하고 전문가의 영역은 어디가 전문가의 영역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A라고 하는 것이 평가가 가능한 거냐 아니냐, 이런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SAA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주식이나 채권의 장기 수익률에 기초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가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기간이 돼야 이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0년 이상 50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자산 배분에서 SA를 하는 거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10년 이상 50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연기금들이 이제 SA를 하는 데는 대부분 이제 NPS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이행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매년 조금씩 이렇게 리바이즈를 해가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데들은 이제 1년 단위로 SA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는 얘기고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SA가 이제 이런 장기적인 수익률에 기초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성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없어도 되는 거다. 이거를 결정하는 데는 리스크 에피타이트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중지 컨센서스만 모아진다면은 대표성이 있는 연금의 그런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SA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일종의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SA라고 하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연기금들이 하고 있는 SA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SA하고는 약간 좀 갭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갭이 뭔지 하는 거를 조금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A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과 무관한 겁니다. In the long run, 리스크 프리미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경기 순환과 무관한 거. 그래서 이 사이클, 이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무시한 채 할 수 있는 기간에 하는 거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거를 조금 TAA라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과 약간 여기 그 중간에 이제 이런 거를 하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내에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할 때 지금에 있어서 적절한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약간은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름을 굳이 이렇게 붙인다면 이렇게 칭하는 그런 이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칭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다이내믹 애셋 앨로케이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AA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SAA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연기금이 행하는 SAA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정말 SAA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SAA라고 하는 것들은 연기금들이 행하고 있는 거는 이 DAA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AA는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타이밍 포착하는 거니까요. 좀 더 단기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이제 SA 프로세스와 이슈에서 NPS의 경우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NPS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5년 이행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전략팀, 연구원, 복지부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복지부 산하의 투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NPS의 현행 그 SA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성과를 제고할 여지가 정말 없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A가 자산군 분류, 자산군을 어떤 자산군에 얼마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다 정해놓고 비중까지를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0% 이상을 한다? 아니고 여기 99.5% 이상을 합니다. 이게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성과에.
뒤에 표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TAA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연금 NPS 운영본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다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성을 그러면 기금의 운영본부의 운영에서 전문가들이 뭘 해서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거냐? 결국은 SAL에 해당하는 거 매니지를 하는 거죠. 그거 관리를 잘해서 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뒤에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99% 이상을 저하는 SA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도 뭐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거기에 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 배분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한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과거에 해왔던 루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거 잘했다 못했다 그거 조금 내가 그거 열심히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뭔가를 한다 그렇게 해봐야 뭐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구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쨌든 nobody's job이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래서 뭐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의결을 거칩니다만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뭐 상황이 되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렵다. 이거는 NPS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기금에 다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SAA라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연금의 SAA라고 하는 거에는 대체 투자 자산군도 포함된 자산 배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과거에 그냥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 뭐 NPS 평가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보면 이 실제 수익률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 뭐 99.9%입니다. 실제로 이 이제 가끔 이게 지금 넘어간 거가 아마 2019년하고 2017년이 들어가서 그랬을 겁니다. 주가가 좋아지면 조금 이게 그냥 이건 거의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높아졌지만 대부분 이게 더 낮았었습니다. 이런 거에서 항상 더 특별하게 더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해서 뭐 매번 이거 얘기할 때마다 NPS 뭐 하는 데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략적 자산 배분이 그냥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NPS 말고 다른 데들은 어떠냐? 공제외 똑같습니다. SA를 한 데는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뭐 기대 수익률 만들어 놓고 뭐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뭐 숏폴로 했든 뭘로 했든 만들어 놓고 대충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적절한 거 골랐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운용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크게 다른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뭐 다른 거가 정답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정말로 시장에 대한 뭐 나름의 굉장히 많은 인투이션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거를 책임지고 얘기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제회나 이런데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랑 국민연금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정말 뭐 판이하게 다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공제회와 국민연금을 비교할 때에도 적정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SAA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죠. 특히 뭐가
대체 투자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투자를 그만큼 여기는 많이 해도 이런 리스크 애피타이트에 문제가 있냐 없냐, 대체 투자가 이렇게 뭐 비중이 적절한 비중이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또 정답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투자 비중까지를 정해 줍니다. 일단은 기타 기금의 경우에는 뭐 1년짜리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거의 SA라기보다는 TA에 더 가까운 그런 자산 배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뭐 해외에서 그동안 CPPIB가 이제 처음 뭐 공개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미 한 6, 7년 정도를 운영을 해 오면서 조금씩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정교화한다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이제 뭐 마사지를 해가면서 지금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념은 뭐냐 하니까, 자산군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수익을, 리스크 리턴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러한 어떤 동인, 드라이버가 뭐냐, 그런 드라이버들의 리스크,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산군을 결정하기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팩터가 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팩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일종의 팩터 포트폴리오인데, 뭐 이를테면 뭐 팩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코노믹 그로스도 있을 수 있고,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 리퀴디티, 그다음에 에이전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리스크 리턴, 수익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중요한 팩터들이고, 이러한 팩터들의 옵티멀 알로케이션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는 그걸 달성하는 자산군을 찾아내자. 이게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제가 더 자주 했었습니다만은 영양소를,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다라 그러면 그 영양소의 옵티멀 알로케이션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그때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이를테면 단백질을 얻는 방법은 뭐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콩을 먹을 수도 있고, 두부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팩터들의 옵티멀 알로케이션을 취한 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 팩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의 이 옵티멀 알로케이션을 찾는 자산은 수도 없이 많고, 그 비중, 그 믹스는 누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요 팩터들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옵티멀 알로케이션 만들기까지에는 지금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팩터의 옵티멀 알로케이션 문제를 조금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전통적인 주식 채권 2개를 가지고 실현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2개의 팩터, 실현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기금의 장기 투자 목적은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부합하는 전통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거를 이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시브, 로우 코스트, 리퀴드, 리스티드, 이런 형태의 가능한 결합으로 해서 주식 채권이라고 하는 거가 일종의
뭐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팩터의 개념으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CPPIB가 글로벌 에쿼티하고 CPPIB는 캐나다니까요. 캐네디안 가먼 본드를 뭐 85대 15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뉴질랜드의 그 슈퍼애니메이션 펀드도 뭐 이 그로스 에셋에다 80%, 픽스드 인컴 에셋에다 20%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그럼 전통적인 이 SAA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액추얼 포트폴리오 컴포지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자산군에 얼마를 투자해라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그냥 벤치마크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리턴 포트폴리오,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연금이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장기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와 어떤 수익률을 내야 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뭐 말하는 대로 뭐 기대 수익률 얼마 정도의 뭐 숏폴 리스크 얼마 굉장히 일반인들하고 얘기하기에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또 다른 언어로 일반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는 거가.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언어로 만들어진 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고 그거는 결국 벤치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 조직은 그 벤치마크를 비트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그에 합당한 자산 배분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SA를 이제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전통 자산만 그래서 이제 포함을 지금은 뭐 팩터의 개념으로 이거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대체 투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어려운 얘기고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리스크를 거기에 수익을 얻어내는 동의는 결국은 팩터에 있다라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에 그런 팩터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면 리퀴디티 프리미엄을 픽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측면이 그 측면이 더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걸 만들 때는 그래서 전통 자산만 지금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숏텀 마켓 컨디션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바뀌려면 연금의 재정 목표가 바뀌든지 뭐 이런 연금의 구조적 변화, 뭐 보험료 수입을 바꾸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바뀔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상에서도 최상위 기구와 이 운용본부 간의 아레나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야말로 지금 얘기한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만 정해라. 이거는 장기의 연금의 재정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정리하면 그에 합당한 위험자산과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좀 뭐 비위험 자산의 그 뭐 대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주식 채권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정해라. 이런 정도를 정해주면 그게 심플하면서도 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확실한 이러한 이제 그 벤치마크가 돼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본부는 그 기준을 아웃퍼폼 할 수 있도록 자산 배분을 해가면서 적절히 운영을 해 나가라 이런 거죠.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뭐 뒤에도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CPPIB가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스트래티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5년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5년 중기 이행 포트폴리오에 가까운 좀 더 우리나라에서 지금 SAA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하는 거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여기다가 정말 이 중요한 거를 하는데 여기에 역량을 얼마나 투여하느냐 하면 그렇게 투여할 인센티브도 없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게 좀 굉장히 좀 뭐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일 거라는 거죠. 여기 벤치마크를 주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이걸 결정하고 나니까 수익률을 어떤 데서도 더 뭐 이렇게 개선할 룸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고 나면 실제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성과를 제공할 전문성을 발휘할 그럴 여지가 있고 정말 저기에다가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 가지고 저걸 좀 더 잘해보겠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예로 이제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고 나면 그 실제 투자에서는 이 토탈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해갖고 CPPIB가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에쿼티에 100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 리소스를 펀딩하는데 벤치마크 중에서 30%는 채권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주식의 퍼블릭 에쿼티는 130%를 이제 그 숏을 해서 요걸 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30% 레버리지를 걸어 갖고 주식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팩터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뭐 이건 이제 하나의 그냥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레지던셜 빌딩이다 그러면 이거를 주식 채권에 뭐 6대 4로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그 투자하는 에셋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식 채권에다가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터에다가 매핑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이 주어진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뭐 80대 85대 15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이거를 지금 맞추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달성하는 자산 배분 비중이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뭐 뉴질랜드 경우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예가 되겠는데 뭐 여기도 이렇게 심플한 형태로 주고 있다라는 예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CPPIB도 처음에는 조금 더 이거를 세분화해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나눴다가 갈수록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심플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거에 대한 재량권을 운용 조직한테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뉴질랜드의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가면서 좀 더 심플리파이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냥 이게 넘어가고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디자인할 때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뭐 이런 벤치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로코스트의 포트폴리오 심플한 거, 뭐 주식, 채권, 그래서 뭐 글로벌 월드와이드 에쿼티 인덱스, 뭐 채권에 대한 월드와이드 인덱스 이렇게 될 때 이제 홈바이어스를 가정해서 뭐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약간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고요. 당연히 뭐 다이버시파이드 돼야 되고 리스크 리턴을 뭐 적절하게 해야지 되고 요거 이제 뉴질랜드 거의 경우에 요 디자인할 때 고려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져다 쓴 거다 보니까 이건 뉴질랜드 베이스드 인베스터이기 때문에 홈 컨트리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 뭐 뒤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체는 뭐냐 하니까 지금의 SAA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의미의 우리 원래 의미의 SAA라고 하는 거를 하자라는 얘기고, 그건 결국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하고, 이걸 도입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5년 이행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자산 배분은 이제는 밑에 전문가들한테 넘겨라. 그거를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한다는 건 전 하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거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센티멘트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고, 지금 향후 5년 동안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밑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운용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가버넌스의 R&R이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건 정말로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연금의 장기 추계를 감안해서 적절한 목표 수익률과 허용 위험한도를 정하고 그에 적절한 놈 포트폴리오, 기준 포트폴리오만 정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년 중기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걸 이제 DA라고 칭한다면 운용본부에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 운용조직은 이 놈 포트폴리오,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자산 배분안을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평가도 받고, 성과를 아웃퍼폼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성과급을 받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의 거는 아웃퍼폼을 거의 못하니까 성과급을 매번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정성평가에 의해서만 받아요. 또는 주식 부문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나타나는 거고, 운용조직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산 배분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SAA라고 해준 거를 허용한도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데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학개미들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 늘려라 낮춰라 이런 얘기에 대한 이슈까지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운용 조직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버넌스의 문제에 연결이 돼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PS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 OCIO를 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OCIO를 하고 있는 데들이 복수 OCIO를 하는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택도시기금 같은데요. 주택도시기금은 두 개의 기관이 그냥 OCIO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기관이 뭘 갖고 하느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해준 SAA라고 하는 걸 주고 그걸 실현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SAA는 누가 정하는 거냐? 결국은 두 기금의 그 OCIO를 하고 있는 데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해온 거 갖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고 이러는 건 아닌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제가 책임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1년짜리 이거를 정하는데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가 독립적으로 만들어 봐라, 자산 배분안을. 그리고 그거의 평균을 그냥 자산운용위원회에서 SAA라고 정해. 그럼 지금 정 SAA라고 하고 싶으면. 그리고 각자가 자기네가 배분해 온 거를 지네가 만들어 놓은 거를 토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정말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플렉서블해지고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러면 성과를
개선할 여지가 많을 건지 뭐 성과를 더 악화시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문가가 좀 더 나은 그런 역량을 가진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줬는데 좀 더 나은 결과가 안 나오면 전문가가 아닐 거고 전문성적인 뭐 맡길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연금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연금의 이런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처럼 비슷한 거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고 자산 배분은 좀 더 재량권을 준 자산 배분을 여러 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산 배분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거기에 이제 다이버시파이를 시킬 수 있는 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개념에서 연금 분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은 그 얘기하다가 매번 혼만 나고 국민연금이 매번 뭐 저한테 좋지 않은 소리만 하고 뭐 그래서 상당히 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OCI를 이 연금 분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제가 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도입이 되면 그거를 투자 전략실에서 아웃소싱의 한 방법으로 비슷한 형태로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로 해서 OCI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국내 기관들한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면 그 성과가 괜찮게 관리하는 게 투자 전략실의 뭐 일 중에 하나로 이런 걸 제시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사실은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제안을 할 때마다 이제 부닥치는 논리는 국내 이 OCIO를 하는 데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가 우선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OCIO들이 한 것과 국민연금의 성과를 비교해 갖고 뭐 어디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래 그해서 그 평가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걸 뭐 외부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긴 그건 적절한 거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도 국민연금에서 관리하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이 체제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이 리스크 리턴을 주고 결국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자산 구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리뷰를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장기 SA라고 하는 개념의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연히 이런 것과 지금 했던 여기까지는 동일한 겁니다. 여기도 동일한 형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데 기간은 좀 더 장기로 그리고 자산 구성은 정말 심플한 형태의 팩터 주식 채권만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는 이 DAA라는 부분 지금 하고 있는 SA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목적은 뭐냐?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를 초과할 수 있도록 자산 배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한 90% 좌우하고 이게 적어도 한 그거 중에 한 7, 8%는 그래도 성과의 룸을 좌우할 겁니다. 지금은 저기까지 해놓으니까 99%를 그냥 다 저기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 99%를 누가 정하냐? 주체가 없어요. 합의는 합의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됐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평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계속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자산 배분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고민을 하는 데가 있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운영 조직이 해야지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꼭 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의 비중이 정해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대체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유동성의 제약이 없는 선에서 투자할 만한 뭐 이 대상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뭐하고 어쨌든 대체 투자에 투자한 것도 결국에는 이 팩터를 달성하는 거가 되는 일환으로 투자의 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 퀘스천 마크를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승인의 주체가 그럼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권한을 운용본부로 이양은 하되 거기서 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해놓은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가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한 번쯤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스크린을. 그래서 그 스크린을 한다라는 개념은 리스크 리턴의 그 프로파일에 적합하냐 정말로 하는 거를 스크린을 할 수 있으면 스크린은 좀 필요하겠는데 그걸 하는 주체가 어디여야 되겠는가? 기금운용위원회가 하면 좋겠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그걸 할 때 그러면 결국 거기가 승인하면 거기가 책임도 져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법적으로 어디에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한테 성과가 귀속이 돼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퀘스천 마크로 남겨놨는데 저는 그냥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리스크를 컨트롤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승인은 하되 성과는 저쪽에서 다 가져간다라고 운영 조직이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